잇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도 소영이가 여러분의 잇몸 만개 웃음꽃을 예약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요, 바로 겨울철 치아 관리입니다. 치아 건강을 부탁해. 우리 장성현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을 만나 뵀더니 잇몸이 만개하게 되네요. 어떻게 밝지 않으십니까? 만개가 되네요. 그럼요. 선생님,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밝은 잇몸으로 저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 의사 장성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소영 씨와 함께 만개할 잇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또 지난 시간 자료화면 나갑니다. 짠! 그동안 이 치과 정보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게 많았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요.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수정 씨는 개인적으로 보고 싶었어요. 소정 씨요? 잠깐만요. 잠깐 끊어갈게요. 또 이렇게 소희로 불러주시니까 오늘 잇몸이 만개하네요. 이렇게 우리 장성현 선생님과 함께 하면은 웃을 일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겨울철 치아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특히 이 겨울철 치아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겨울철 치아 건강에서는 가장 쉽게 생각하실 거는 우리가 겨울이 되면 집안에 난방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난방을 하게 되면 이제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집에 가습기도 틀고 하는데, 건조해지는 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뭐 겨울이다 보니 감기에 걸리거나 뭐 여러 문제 때문에 코가 막히시는 분들이 구호흡을 하게 돼요.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자주 물을 섭취해 주지 않으시면 구강 건조증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이제 입이 말라서 이제 입 냄새가 굉장히 심해진다거나. 이게 입을 계속 벌리고 있어도 입냄새의 원인이 되나요? 입 냄새의 원인이 되는 거는 이제 너무 입이 마르면 냄새가 많이 나게 되죠. 네, 그래서 뭐 담배를 피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믹스 커피를 드시는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당이 너무 많다거나 흡연 때문에 입안이 좀 건조해진다거나 해서 더 냄새가 많이 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구강 건조증이나 입 냄새가 많이 날 수 있고, 그런 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드셔서 뭐 얼굴에 미스트 뿌리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게 겨울철에는 좋습니다. 아니, 얼굴만 미스트 뿌리고 수분 충전을 해주는 줄 알았더니 이 입속도 정말 수분 충전을 해줘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또 이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를 악물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습관은 또 이제 턱 관절에 또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박사가 되신 것 같아요. 제가 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약간 조금 느낌이 겨울철에 이렇게 지나다니실 때 이를 꽉 깨물고 다니시면 제가 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밖에 외출을 갑자기 했을 때 안면에 가장 큰 찬바람을 맞게 되고, 그랬을 때 근육이 이제 수축하게 돼요. 경직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쉬버링이라고 해서 우리가 딱딱딱딱딱딱 떠는 슈버링이요? 네. 발음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슈버링 이렇게.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근육이 확 수축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턱 관절을 다룰 때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꽉 나물게 되면 우리가 관절 내압이라고 하는 이 관절 부위에 압력이 증가하게 돼서 관절에 안 좋고요. 또 두 번째는 근육이 필요 이상으로 수축을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있으면 또 근육이 아프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 턱 관절은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관절이 아프거나 근육이 아프거나,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가실 때 최소한 마스크라도 끼시면 조금 얼굴에 찬바람을 직접 맞지 않아도 되고, 혹은 머플러를 조금 두른다거나 하는 효과를 주셔서 찬바람을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또 이렇게 밖에 오래 머물다 보면요, 약간 치아가 시리기도 하거든요. 네.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치아가 시린 거는 사실은 이제 밖에 있어서 겨울철이라서 시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찬바람이 들어올 때 그걸 직접적으로 우리가 맞아서 시릴 정도다, 사실 그러지는 않고요. 대다수의 경우는 내 잇몸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잇몸이 좀 내려가거나 치아에 파인 부분이 생겨서 시린 증상을 느끼시게 됩니다. 근데 쉽게 생각하면 겨울철에 나
이가 시리면 찬바람 때문에 이가 시린 것 같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질적인 원인은 이제 치아가 시린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가장 흔한 경우로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해서 치아 목 있는 데가 파이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잇몸이 안 좋아지면서 잇몸이 내려가서 치아 뿌리가 노출이 될 때 치아가 시린 증상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 치아의 그 잇몸이 조금 내려갈수록 치아가 많이 보일수록 시린 증상이 더 많이 오는 건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오, 그리고 치아의 이 목이 마모되는 부분을 얘기하셨잖아요. 이 치경부마모증은 띄어읽기를 예, 치경부마모증, 치경부마모증인가요? 치경부 마모증. 아, 치경부? 치아의 아버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치경부마모증. 치아의 경추라고 생각하면 치아의 목, 치아의 목이 목. 있는 부분, 치경부. 치경부. 네. 이 마모증은 어떤 건가요, 사실?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이름은 부르는데 사실은 보통 흔하게 알려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이제 양치질을 위아래로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막 닦아서 그 목 있는 부위가 마모가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질긴 음식이나 아니면 단단한 음식, 그런 음식들을 좋아하시는 분, 혹은 이 악무는 습관이 있거나 이갈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필요 이상의 힘을 이제 치아에 주게 돼요. 그러면 치아가 우리가 되게 단단하지만 힘을 꽉 줄 때는 치아가 약간 이렇게 수축이 되고요. 이렇게 입을 벌릴 때 다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수축과 이완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치아에 목 있는 부위가 깨져 나가는 거예요. 다 이렇게 안 감으니까 얘네들이 그 중력을 못 견디는 거군요. 중력은 아니고 이게 조합력이죠. 아직 네. 서당계 3년이 네. 좀 많이 남았네요. 예. 그렇죠. 이제 물리학까지는 물리학까지는 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치아 목이 자꾸 치아 목 있는 연결 부위인데 그 부위가 눌렸다 펴졌다 눌렸다 펴졌다 하다가 요 부위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사실은 양치질을 얼마나 잘못하면 이게 치아가 마모가 되겠어요. 그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그렇죠. 위로, 네. 아래에서 위로 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실 텐데 그 방송 잠깐 나갑니다. 기본적인 양치 방법은 우리가 회전법이라는 걸 주로 씁니다. 칫솔의 회전이 아니라 손목의 회전이어서 회전법이에요. 그래갖고 잇몸에다 대고 이렇게 위로 쓸어 올리는 식의 양치 방법을 많이 하게 돼요. 면을 긁어준다는 느낌으로 하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치아가 이제 일부분이 떨어져, 특히 목 부위가 많이 떨어져 나거든요. 이제 우리 치아 구조가 서로 달라요. 치아 이제 뿌리 부분이랑 머리 부분이랑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요 만나는 부위가 좀 깨져 나가게 돼서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요? 치경부 마모증은 보통의 경우에 치아의 파인 부분이잖아요. 네. 떨어져 나간 부분을 이제 레진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이제 메꿔주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심미적인 부분에서는 레진이라는 재료를 쓰고요. 너무 많은 부위인데 내가 이제 뭐 심미적인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그 부위를 때우는 게 주 목적이다 하시면 보험되어 있는 재료 중에 GI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 재료를 이용해서 떼우기도 합니다. 근데 네. 오래 가고 더 눈에 보기에 좋은 거는 레진이기 때문에 레진이에요? 레진을 많이 추천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치아에 시림 증상이 있잖아요. 네. 혹시 또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치경부 마모증이 큰 원인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치아를 잡아주는 잇몸이 내려가게 되면 이제 치아 뿌리가 노출이 되면서 시린 증상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게 뭐 대다수 분들에게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치아가 저도 시린 거. 약간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잇몸이 왜 내려앉는지 모르겠는데 점점 내려앉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복습 안 하셨나 보네요. 잇몸이 내려앉는 이유는 잇몸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잇몸 관리가 안 된다는 거는 양치질이 잘 안 되고 혹은 치실 사용이 잘 안 되고 그럴 때 그런데 잇몸이 내려가서 왜 치아 뿌리가 노출되면 시리냐.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치아의 구조가 머리랑 뿌리랑 좀 달라요. 그래서 머리는 되게 단단한 껍질로 쌓여져 있는데 뿌리는 그 단단한 껍질이 쌓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단단한 껍질이 쌓여져 있지 않은 뿌리가 노출이 되면 찬물, 이런 시린 바람 이런 거에 반응을 보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시린 증상이 잇몸이 내려가서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치료 방법이 사실은 정확하게 없어요. 그 시린
치아가 생기는 원인이 뿌리가 노출이 된 건데 네. 그렇다고 뿌리에다가 뭔가를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얘를 안 좋게 하면 붙여서 코팅을 해버리면 잇몸이 망가져요. 레진이라는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고 잇몸이 더 내려가게 되니까 또 치아는 더 시려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증상이 심할 때는 저희 치과에서는 이제 얇은 코팅제를 도포해요. 그거는 이제 레진이라는 치료처럼 아예 덮어 씌우는 게 아니라 얇은 막을 입혀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린 증상을 완화시켜 드리고 시린 증상이 심할 때는 그러니까 찬물이나 시린 증상을 유발하는 음식들을 좀 피해 주시고 더불어서 이제 치과나 아니면 뭐 편의점 뭐 이런 데 가시면 시린이에 좋은 치약들을 팔아요. 오, 진짜요? 네, 시린이에 특화된 치약들을 팝니다. 혹시 그 살짝 뭐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시린이 치약. 그걸 쓰시면 이제 치아에 약간 칼륨 이온들이 도포가 돼서 마찬가지로 코팅 효과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치아를 덜 시리게 느끼게 해줘요. 이거 대박인데 나 이거 써야겠다. 나 왜 그런 치약이 있는지 몰랐지? 아, 또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하루에 3번 칫솔질 그리고 1년에 1번 치석 제거하는 게 네. 약간 생각만큼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정확히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작가님은 좀 쉽지 않나 봐요. 대본 쓰실 때 이렇게 쓰신 거 보니까 네. 혹시 선생님도 이런 거 잘 챙기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루 3번 양치질을 못 하는 것 같아요. 3번을 안 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2번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이게 교정을 했어가지고 이게 칫솔질하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밥만 먹으면 양치질하고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이제 일상적으로 그게 어려우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 해주는 거는 입냄새를 제거하고 여러 가지 요소로 좋고 그다음에 생활 중에 점심에 해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안 된다 그러면 꼭 챙기셔야 될 양치질은 저녁 양치질입니다. 아, 자기 잠자기 직전에. 전. 네. 왜냐면 또 입을 벌리고 잤을 때 입 안이 건조해서 마르게 되면 입 냄새가 나고 그 이물질이 껴있으면은 그 치석이 되는 거죠. 진짜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하산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산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산하라뇨.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녁에 양치질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입을 닫고 있는 시간 혹은 말씀드린 대로 입을 열고 있어라도 세균이 번식하기 제일 장기간의 시간을 갖는 게 잠자는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양치질 꼼꼼히 하시고 뭐 그 어느 때보다 꼼꼼히 그 다음에 치실 꼭 쓰시고 구강청결제까지 다 사용을 하시고 나서 주무신다면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저는 잇몸이 좀 좋은 편이라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하루 2번 해도 괜찮습니다지만 잇몸이 안 좋으신 분한테 하루 2번 하세요는 아니에요. 잇몸이 좋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2번을 하시고 3번을 할 수 있는 여건이면 3번을 하시고 대신 잠자기 전 양치질은 그만큼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아주 칫솔질을 정확하게 아침 저녁에 2번만 하는 게 낫습니까? 대충 3번을 정확히 지키는 게 낫습니까? 꼼꼼히 2번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무조건 대충보다는 꼼꼼히가 낫습니다. 대충 한 3번 하는 스타일이어서 이제 한번 2번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2번으로 바꾸지 말고 3번 꼼꼼히 하시면 되죠. 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네. 아, 또 이 치아에 쌓이는 치석이 있잖아요. 네. 이 치석은 치태와는 또 어떻게 다른 걸까요? 치태는 말 그대로 치아에 쌓이는 약간의 찌꺼기 같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양치질을 못하게 되게 오래 양치질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군대 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나중에 가면 이렇게 긁어보잖아요, 치아를. 그러면 이렇게 허연 이렇게 때가 나와요. 이렇게 허옇게 진짜요? 긁어지는 것들이 생겨요. 그거를 저희가 치태라고 하는데 그런 때들이 뭐 그냥 이렇게 표면에 이만큼 생기는 경우는 잘 없어요. 대다수의 경우는 양치질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그 사이나 그 바로 인접 부분은 잘 안 닦여요. 열심히 잘 안 닦아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쌓이는 게 치태라고 보면 그 치태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거기에 세균이 더 번식을 하면서 딱딱해지고 돌처럼 굳어지는 게 치석입니다. 아, 치태가 이제 초기 증상이면 그게 네. 굳으면은 치석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오, 이 치태와 치석은 그러면 제거하는 게 맞겠네요? 무조건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양치질을 통해서 열심히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게 치태고 네. 치과에 와서 스케일링을 받으면서 더 열심히 제거하려고 하는 거는 치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정도를 제거하는 거는 치태를 잘 제거할 수 있지만 이제
겉에 보이는 치석뿐만이 아니라 치은 연화 치석이라 그래서 잇몸보다 살짝 밑에 있는 치석들도 있어요. 엑스레이 나오기도 하고 혹은 이제 하다 보면 보이기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스케일링이 필요한 거죠. 네, 오늘은요 겨울철 치아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요 미소가 아름다운 소영이었고요. 그럼 우리 아름다운 미소로 마지막 인사 드려볼까요? 여러분 밝은 하루 보내세요. 이거 안 맞아. 끝까지 안 맞아. 소정이랑 해요 이런 거는. 수정이 어딨어?